취업을 뽀개서 컨설팅 해주는 취뽀 코딩 여의도 호랑이 권혁주입니다. 기업 분석 취뽀 코드만 보면 끝입니다. 오늘도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셀트리온 여러분 어떤 회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여의도 호랑이 제가 알려드린 기업들 추천할 만하니까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보가 많이 없는 것들 이런 것만 제가 또 모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했는데 속 시원해졌다 이런 어떤 평가가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가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취뽀 코드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소서와 면접 대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셀트리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설립일은요 1991년 설립했고요. 매출액은 2018년도 사업보고서 때 9,8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회사죠. 자, 영업이익은 3,386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한 2,535억 원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수익만 보면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기업 중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의약품 CMO 부분에서는 정말로 내노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꼭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인원 현황은 1,785명 돼 있고요.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미만입니다. 한번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리직과 연구개발직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관리직이 연봉이 한 8,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자, 여성분들이 이제 5,200만 원, 연구개발직이 한 7,400만 원, 남자 여성분들이 한 6천만 원 정도의 이제는 연봉을 받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연구개발직의 인원수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직원 수 한번 가보시면요. 연구개발직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남자 직원 같은 경우는 262명 정도의 연구개발직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42명인데 역시나 셀트리온,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의학, 연구개발이 사실 R&D가 굉장한 핵심이거든요. 미래를 짊어져야 할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직이 정말로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셀트리온이 연구개발에 몰두했기 때문에 지금의 셀트리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원 구성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생산직도 나오고요. 그래서 인원 현황을 보면 총 한 1,771명 정도와 평균 연봉으로 보면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랭크돼 있다라고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공식 명칭은 주식회사 셀트리온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91년도 설립이 됐고요. 2005년도에 코스닥의 시장에 이제는 매매가 개시가 됐죠. 그다음에 17년도 임시 주총을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하자라고 했고 드디어 18년도에 와갖고 2월에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코스피에 이전 상장을 했을 때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왜 이전 상장을 했을까? 왜 임시 주총에서 의결을 했을까? 역시 제가 후반부에 잠깐 우리가 토의할 어떤 주제로서 좀 제한을 오는 주제인데 바로 공매도와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떻게든 간에 18년도 이전에는요. 이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고요. 그 당시에 정말로 큰 이슈였고요. 지금도 사실 주식시장을 공부한다 아니면은 상경 계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식의 어떤 히스토리를 공부한다 했을 때에 이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던 이 셀트리온이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도 안에 역사의 한 장면으로 사실 기록될 정도로 그만큼의 주식 쪽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자, 그만큼 셀트리온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상호 변경 있었죠. 동양연구화학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ORChem으로 넘어갔다가 ORChem이 이제 셀트리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것도 한번 히스토리로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셀트리온은 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역시나 의약품 제조하죠. 그다음에 그걸 또 판매도 합니다. 수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 연구 개발이 제일 핵심이겠죠.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역업도 하고요. 등등등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주요한 어떤 사업의 목표와 하는 일은 역시 의약품 제조이다. 그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총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셀트리온 하면 삼총사이래요. 셀트리온 삼총사 이렇게 있는데 뭐가 뭐냐면 첫 번째 센트리온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연구 개발 제조하는 회사다. 그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뭐냐면요. 셀트리온이 이제 만들어낸 의약품 이런 것들을요. 글로벌 마케팅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아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만든 의약품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통 판매하는 마케팅을 총괄하는 회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셀트리온 제약도 있습니다. 제약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의미가 딱 오죠. 제조 판매도 하지만은 국내 판매를 총괄해서 하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셀트리온을 얘기할 때 셀트리온이 이제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합니다. 제일 맏형격이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어떤 삼총사 다 독립된 법인들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자, 업계 현황 가보겠습니다. 업계 현황. 자, 먼저 우리가 의약품 시장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칩보코디 제가 기업 속에 기업 분석을 할 때 항상 그 시장, 그 기업이 몸담고 있는 업종의 현황들을 보여주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조금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이 글을 읽음으로 해서 또한 제가 알려드림으로 해서 뭐 그쪽 라인에서 이제 어떤 상식적으로 넓어지고 무엇보다 거시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을 갖게 하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소서를 쓸 때에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디서 들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여러분만의 해석, 여러분만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 업계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소개할 때 의약품 쪽 제가 업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사실 다양한 다른 업종들은 사실 하향 국면에 있지만 여기 나오죠. 전통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약품, 글로벌 제약산업은요. 고령화되죠. 그다음에 기술이 개발되죠. 꾸준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처방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9천억 불에서 2024년 1조 2천억 불로 연평균 6.4%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린다고요? 그렇죠. 자소서에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작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항상 설득이란 건 그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근거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전문가의 연구 보고서, 신문 기사, 아니면은 논문 이런 거에서 많이 발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소서 쓸 때나 아니면은 면접에 가셔서 여러분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때에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소득 증대, 기술 개발, 고령화, 질병 등과 다양한 요인으로 해서 신약 출시가 되고 있고요.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질병 치료하는 목적,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타지가 않는 거죠. 왜? 의약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사실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죠. 먹어야죠. 아픈데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잘 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의약품이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한다. 이런 어떤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자, 네 번째로는요.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이 바로 의약품 산업이고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제조, 설비, 허가, 유통 이런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이 엄격하게 규제가 됩니다. 이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이런 의약품 산업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의약품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의약품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의약품 시장은요, 크게 화학 합성 의약품이죠.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셀트리온은 어디다? 바로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계량, 신약 등 개발 판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라고 우리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이런 어떤 바이오 의약품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 주력 상품이다. 그럼 바이오 의약품이 뭐냐? 뭐 전공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사실 셀트리온에 입사 전하신 분들은 꼭 연구 개발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상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셀트리온을 이해하려면은 바이오 의약품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생물 공학 방식으로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 유래된 것, 그러니까 이런 원료를 가지고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 생체 의약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아니면 유전자 치료제, 기타 식약청이 인정하는 제재를 뜻하게 되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이런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제한 것이 뭐다? 바이오시밀러 또는 동등생물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바이오 의약품이 있고요. 이것을 특허라는 게 항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재권과 항상 맞물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게 됩니다. 특허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뭐라 그런다? 바이오시밀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설명드리면요. 바이오 약품을 이용 질병 치료는 여전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오 약품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왜 한정적일까? 복잡한 공정 과정이 필요하고요. 높은 제조 단가와 수주의 어떤 경쟁 제품을 폐쇄적인 시장 환경이 마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질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의약품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많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데 사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복잡한 공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상품으로 포지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시장 확대 전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가의 단백질 의약품으로 인한 높은 의료 수가는 현재 각 국가별 전체 의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 약품은요.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의 특허 만료로 말씀드렸어요.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및 시장으로부터 요구, 각국 정부의 규제 정황으로 맞물려서 어떻게 된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비싸다. 그다음에 한정적이다. 그런데 그게 뭐다? 특허가 끝나면 뭐가 될 수 있다? 복제약이 나옵니다.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시장 환경은 이런 바이오시밀러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다. 자, 바이오시밀러는 어디다?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사실 많은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다 넘어가갔고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의약품 개발 생산을 하는데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주요 3가지 삼총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셀트리온 또 삼총사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처럼 사업 부분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약품,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쪼갰을 때에 상품으로 쪼갰을 때에 보통 얘가 제품이죠. 이렇게 제품을 쪼갰을 때에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사실 셀트리온 지원하시는 분들이 램시마 모르면 이거는 어떤 직군이든 간에 안 됩니다. 셀트리온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셀트리온은 램시마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제가 얘기했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는 셀트리온을 대표하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 3상품은 이 3가지 의약품을 알아야 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나옵니다. 2002년도부터 제품 개발 및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자금을 사실 셀트리온은 투자했죠. 이것도 얘기하면 정말로 길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의약품 시장은요.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시장입니다. 투자자들도요. 사실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선 투자하진 않죠. 투자자들은요.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의약, 제조,
이런 쪽은요, 사실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이 초반에는 엄청난 의구심, 엄청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뭔데 욕을 많이 먹었던 회사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램시마가 나오기 전. 램시마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로 야 얘네 가짜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엄청난 의구심을 받은 회사인데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실제적으로 상용화되고 난 다음에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아무튼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하는 기업들, 그중에 셀트리온이고요. 2009년부터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개발, 임상, 판매 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시밀러 3총사 들어갑니다. 램시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뭐 연구 개발 직군이신 분들은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레미케이드라는 이것을 복제한 약이에요. 그래서 그 적응증이 뭐냐면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염,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에 이제 적응하는 약품이고 이거를 복제한 게 램시마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에 비해 효능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30에서 40% 저렴한 거기 때문에 많은 각국에서 이런 램시마를 많이 했죠. 셀트리온의 최초로 글로벌 시장 상업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상업한 제품이죠. 첫 제품이에요. 둘째, 전 세계 최초의 단일 클론 항체 바이오시밀러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 세계 실시한 글로벌 비교 임상 결과 효능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오리지널 제품, 레미케이드 이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넘어가 볼게요. 램시마에 대해서. 자, 그래서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주요 국가에서 사실 이게 수출이 되고 있고요. 점유율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램시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왔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6년도 판매를 개시한 이후에 꾸준한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트룩시마 나옵니다. 혈액암 치료제예요. 트룩시마도 두 번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 11월에 한국 시작처로부터 판매 승인 받았고요. 자, 유럽 들어가죠. 17년도 4월에 또 영국과 독일 판매 시작했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은 18년도 말 기준으로 36%에 달한다. 첫 번째 제품인 램시마의 런칭 초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셀트리온의 성장세 했을 때 램시마가 첫 제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램시마를 관심 갖지만 요즘에는요. 요거 트룩시마, 혈액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이 트룩시마를 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트룩시마가 뭐다? 혈액암 치료제다, 복제약이다, 바이오시밀러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7년도 FDA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요. 18년도 11월에 드디어 허가 승인이 났죠. 그래서 이제는 개시를 준비 중에 있고요. 허가 질책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트룩시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허주마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바이오시밀러고요. 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얻었고요. 뭐 18년도 2월에 최근 뭐입니다. 1년 전인데 유럽에서도 이런 오리지널과 동등한 의약품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도 사실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볼 게 여기입니다.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허주마는 유럽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 카피는요. 여러분 꼭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은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먼저 내요. 먼저 앞서갑니다. 오리지널 약이 있고요. 복제약 중에서는 먼저 퍼스트 무버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못 썼습니다. 이미 나온 게 있거든요. 복제약 중에서.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암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는 셀트리온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었고 왜 그랬을까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이런 어떤 바이오시밀러들이 각국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백그라운드 효과 때문에 이런 허주마도 덩달아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 비중이 좀 나올 거예요. 매출 비중이 나오면요. 쭉 보시면 아시겠죠. 역시나 그 셀트리온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케미컬 의약품으로 나눠진다면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매출의 88%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CTP13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램시마의 원료예요. 원료.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CTP13 이게 램시마입니다. 그래서 케미컬 의약품도 나오죠. 고덱스는 뭐냐면 간에 적응하는 이제 그 약품이거든요. 의약이거든요. 그래서 케미컬 의약품에서는 사실 고덱스가 사실 매출 비중이 램시마보다 더 높아요. 사실 그 셀트리온을 조금 더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고덱스라는 이제 간질환 치료제가 오히려 그 램시마의 어떤 상황화된 약품보다 더 판매율이 높습니다. 원래부터가 이게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고덱스라는 제품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전체 셀트리온을 본다면 바이오 약품이 매출의 한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셀트리온의 전략 볼까요? 자, 첫 번째, 셀트리온은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시장 선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퍼스트 무버 전략을 갖고 왔어요. 왜? 그만큼 잘 먹혔거든요. 셀트리온이 14년도 초에 유럽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출시했고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를 가장 먼저 출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뭐였다? 아까 얘기했던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지만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성공 공식은요. 보여줬던 최초 출시 퍼스트 무버 전략이 요즘에는 이거는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퍼스트 무버를 했는데 허셉틴, 휴미라, 아바스틴 등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제에서 후발주자가 됐어요. 선점을 했지만 사실 다양한 다른 어떤 바이오시밀러에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못 썼죠. 왜? 밀렸거든요. 후발주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그만큼 바이오시밀러에서도 굉장히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면 셀트리온만에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경쟁이 치열해요.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을 먹여 살리는 부분인데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럼 셀트리온만의 어떤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개발합니다. 뭐냐면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회사들이 많지만요.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는 뭐가 있다?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다. 많은 경쟁 회사들이 있지만 이렇게 고농도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뭐다?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다는 부분. 그래서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다는 거. 자, 두 번째로 생산 단가 경쟁력 뭐냐면요. 생산 단가를 낮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더 싸게 제작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은 확보한 상태로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개발은요. 생산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다? 셀트리온이다. 1년치 복용 약값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약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시장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을 누가 차지하느냐,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로 누가 갖고 오느냐. 그래서 이게 초미의 정말 관심사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5천만 원 넘는 가격을 바이오시밀러로 해서 복제하게 나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낮아지고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뭐야?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낮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우위에 점할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좀 봤는데 사실 셀트리온을 봤을 때 더 많은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매도와 셀트리온과의 어떤 관계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사실 셀트리온이 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을까? 다양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도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를 꼭 뽑으면요. 항상 공매도와의 어떤 관계였습니다. 공매도가 뭐죠? 없는 주식을 일단 팔고 보는 거죠. 없는 주식을 어디서 갖고 와갖고요. 대여를 해갖고 파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투자자는 뭐야?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었던 셀트리온의 공략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의약품 쪽, 특히 바이오 쪽은요. 항상 공매도 세력의 어떤 타겟이 되죠. 정말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서정진 회장이 난 도저히 안 하고 못하겠다. 손 띄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더 큰 시장,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공매도와의 악연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사실 공매도 코스피로 왔다 해서 공매도의 악연은 끊지 못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서정진 회장의 히스토리가 있죠. 여러분, 셀트리온을 봤을 때 서정진 회장 모르면 안 됩니다. 면접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서정진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 사람이 셀트리온을 만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성공시켰는지 정말로 바이오 쪽에서는 뭐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화려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히스토리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그냥 쭉 나와요. 이미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공매도와의 어떤 셀트리온과의 관계, 그다음에 서정진 회장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읽어보신다면 셀트리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뭐 면접 가서도 당황처럼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아니면 구조화 면접에 들어와도 여러분 이런 히스토리, 경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이슈 꼭 챙겨 드리겠고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셀트리온은요, 역시나 바이오 의약품에서도요, 그래서 복제하는 바이오 시밀러의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바라봤을 때에 바이오 시밀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연구개발직이 아니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셀트리온에서도 사실 연구개발직 아니신 분들 많이 하거든요, 찾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기본적인 그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램시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투룩시마, 허주마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시밀러 삼총사를 말씀드렸던 거죠. 저도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사실보다 셀트리온의 이 주요 바이오시밀러 3개는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램시마라든지 아니면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 어떤 의약품의 복제약인지 바이오시밀러인지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마케팅을 하든 영업 판매를 하든 리테일을 하던 간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이해는 하자. 왜? 바이오 의약품은 R&D 직군처럼 빠삭하게 내 머릿속에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의약품 쪽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칩보 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들,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얘기들 같이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칩보 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